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경기 부천시, 강원 인제군 등 39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쇠퇴한 주거 환경과 상권을 재생하고 약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 PIR은 18.5배로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로 나가는 돈과 대출 제한 등을 고려하면 서울 내 집 마련은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LH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지난 30일부터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지구는 서울 서초, 관악, 동작구와 인접한 입지로 약 10,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오는 2022년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 청약 시행 후 2023년 조성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과천지구는요, 서울과 인접한 입지에서 약 10,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죠. 강남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주거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입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GTX 등 광역 교통이 추가되면서 교통 관련된 인프라 또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자,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보시는 두 지역들도 참 궁금해지는데 오늘 가볼 지역들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한 번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사기는 너무 어렵고 서울에 빌라라도 꼭 하나 사두자 이런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자산, 우리가 거의 금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 2개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남구 역삼동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안전한 지역 2곳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첫 번째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만나볼 텐데요. 다세대 주택 빌라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5억 9,9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대표적인 안전지역이다라고 살짝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강남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역삼동인데요. 자, 역삼동이 왜 안전한 투자처인지 좀 알려주시면서 빌라를 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호재와 함께 만나볼까요? 네, 먼저 역삼동의 입지와 또 호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오늘 이 역삼동 빌라가 안전자산인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서울 빌라값이 2017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아파트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왔다. 이걸 보고 2가지로 관점이 나뉠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한 분은 빌라도 그래.
오른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도 지금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대체제인 빌라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 걸 보니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완전히 첨예한 두 의견으로 나눌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시는 거는 사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서울경제TV에서 이렇게 부동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바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서울시의 그 빌라의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그리고 국토부가 양쪽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서울시에는 얼마 전에 신속통합기획, 바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공모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명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잘 아시다시피 뭐 3080 공공복합사업, 도심사업, 그리고 뭐 공공재개발 이렇게 해서 또 특별 그 공공법에 따른 바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서울의 도심의 공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토지 확보, 바로 그 경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승기를 잡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공공 쪽으로 갔다가는 현금 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섭고요. 이제 민간 개발도 역시 뭐 신축을 나중에 샀을 때는 바로 이제 현금 청산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 가격이 지금 사도 괜찮을까라는 그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 그 사태를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 후보지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매년 25개 의 지역이 매년 5년 동안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국토부 쪽에서도 공공재개발이나 복합 도심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 빌라들의 건축이 제한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권리산정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 얘기 나온 지역들 그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계속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해서 민간으로 돌리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투자 수요도 들어오겠지만 신축에 대한 어떤 이런 정상적인 공급이 위축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파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빌라에 많이 그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공급이 일단은 제한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서민 주거주택인 빌라도 공급에 제동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담보대출과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가 들어와 있죠. 정부 생각은 그런 대출 규제를 하면 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공급을 늘리지 못하니까 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그래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실거주나 이런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이 안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들어가죠. 그러면 전세가 가능한 주택들이 줄어듭니다. 아까 첫 번째로 신규 신축 빌라들의 공급이 적다면 그것을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과 거기에 집주인이 있어야 되겠죠. 갭 투자하는 집주인. 그런데 그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반전세로 돌려지게 되면 또 전세가 가능한 집이 줄어들죠. 그래서 총량이 지금 재고나 신축은 모두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만 보셔도 이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을 제 의견을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또 반대 의견도 있으시겠죠. 일단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빌라를 사야 되나 그 팁을 한번 드리는데 3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빌라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 이런 곳에 있는 빌라를 사셔야 여러분 동반 시세 상승뿐만 아니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재개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제가 현금청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현금청산 되지 않은 9억을 사서 내가 갖고 있었는데 개발이 안 되면 그거는 나중에 팔지도 못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을 때를 또 대비해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축급 빌라라고 그래서 개발이 안 돼도 임대가 계속 잘 들어오고 나중에 팔 때도 수월한 이런 또 전략을 또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 위험이 없는 요즘에 그 재개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이런 청산이나 재개발 이슈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갖고 있는 입지와 호재만으로도 집가 상승과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강남 그리고 이런 용산의 일부 지역들의 그런 빌라들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사담을 하는데 요즘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행이죠. 거기에 이 번호가 나옵니다. 456. 이게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되죠, 이정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안전한 숫자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가운데 숫자입니다. 그래 이 심리를 이용하셔서 빌라 투자에 있어서도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지 못하고 현재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그리고 내 그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위해서 꼭 지금 빌라라도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지금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가장 456번 이런 것처럼 안전한 강남이나 용산의 일부 그런 상업지하들,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역삼동은 그런 차원에서 다 갖췄죠. 자,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 삼성까지 이어지는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T 기업의 본고지입니다. IT 밸리라고 부르죠. 뭐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우리 그 IT 글로벌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뭐 마켓컬리나 또 뭐죠? 하나 지금 생각이 안 났는데 IT 기업 플랫폼 업체들 이런 것들도 지금 사업을 들어와 있고 게임 업체들 클래프톤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여기는 첨단 업무 지구의 메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회기 현상에 의해서 더욱더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원래 이 역삼동에 있는 대치동 학원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강남역 주변에 있는 서초동 쪽의 재건축을 통해서 여기는 30억, 여기는 25억에서 40억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아주 높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쪽에 있는 빌라들 매수가 제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입지 자체를 갖고 있는 바로 역삼동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역삼동이 갖고 있는 이 교통 환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GTX 노선들과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 이게 서울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 그 강북과 강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방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들 되고요. GTX AC 노선에 바로 연결성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위례 신사선 이런 것들도 바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이 강남역과 역삼동 일대의 그 상업시설들과 바로 직계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이제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8월이면 나옵니다. 여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도로를 통해서 동서가 나눠져 있었죠. 여기가 연결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하면 주변에 있는 빌라 가격 똑같이 동반시대 상승합니다. 더욱더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테헤란로와 서초대로를 따라서 IT밸리 라인이 됩니다. 자, 여기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정보사 부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그 롯데 칠성 부지에 들어오는 또 첨단 업무 단지가 또 생기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슨산업단지,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쪽 라인이 IT밸리 라인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수혜는 어디에 온다? 네, 바로 역삼동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 GBC와 거의 동등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롯데의 본사가 들어오는데 그게 63빌딩 같은 바로 그러한
높이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한국형 실리콘밸리 정보사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처를 해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옵니다. 내년에 또 착공해서 한 2025년이면 또 완공이 되는 바로 그러한 또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국제그룹 복합지구 이거에 대해서는 착공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꼭 아파트로 변하는 빌라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것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늘 있었지만 아직도 재건축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상당히 큰 시대 차익을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내가 들어간 투자금 얼마를 또 수익을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에만 매몰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456번의 이정재 오징어 게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포커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서 주택, 빌라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 안전한 투자처인지 입지와 호재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빌라의 수요가 몰려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면은 가격이 궁금하고요. 자, 지금 역삼동에 빌라에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역삼동에 있는 이 투룸 구조의 빌라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빌라마다 뭐 지하 주차장이 있거나 또는 그 대로변 주변에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땅값이나 이런 게 달라지죠. 그래서 빌라 값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5억 9,9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가격대죠. 6억 2,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분 소액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5억 5천에서 5억 8천 이렇게 전세를 끼고 하면 최소 금액이 4,500에서 5천만 원 아주 소액으로 여러분 안전자산 이라고 불리는 바로 역삼동에 투자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미래형 복합도시의 핵심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여기가 나중에 뭐 전세가 안 나가니 뭐 나중에 안 오르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은 투자 못 하십니다. 첨단 업무단지 벨트의 중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게 입지가 더 강화될 겁니다. 주변에 워낙 그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세의 상승을 여러분께서 기대해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면은 여러분들이 강남구 역삼동에 빌라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도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집어낸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역시 빌라를 찾아볼 건데요.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5억 8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네, 마용성 중에도 개발 호재하면 빠지지를 않는 용산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안에서 이태원동 하면은 이국적인 풍치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한데 정확한 위치하고요. 빌라 주변의 호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이국적인 바로 한국 속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태원동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세계인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올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곳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6호선 이태원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그 각국 대사관저와 고급 정말 주거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상업시설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색 상점들이 많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남 뉴타운이 인접해 있다는 점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 한강 끼고 있고 위쪽으로 가면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왼쪽으로 가면 용산 민족공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개발의 밭이죠. 그래서 이 입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태원역의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남 뉴타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남 뉴타운은 지금 특히 이 그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1구역 해제 구역은 이번에 오세훈 민간 재개발 동의서 걷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 특히 한남 2구역과 3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장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나오고요. 북향으로는
남산 조망이 나오는 대단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 가격이 최근에 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40억을 넘었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 지어질 한남 뉴타운의 고급 주거단지, 바로 이 단지는 50억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치를 보시면 이태원역에서 6호선 따라서 가면은 위쪽으로는 서울역, 아래쪽으로는 신용산과 용산, 그리고 마포 공덕역 쪽으로 모두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허전하죠. 명불허전. 네. 그래서 여기가 완전한 입지를 갖고 있다. 교통입지. 이 교통입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주변 지역에 용산과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업무단지와 여러 가지 상업단지들,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서울역의 교통허브, 그리고 북부역세권 개발지, 그리고 중간에 남영역 쪽에 캠프캠 부지, 이쪽도 상업시설로 개발이 되죠. 그리고 삼각지역에, 그리고 이태원까지 이어지면서 용산민족공원의 개발까지 이렇게 관문 역할을 하는 역들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용산의 그 경비창 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공청회가 나와 있죠. 그래, 여기는 지금 111층 이 랜드마크 건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뭐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지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유부지입니다. 서울시에. 그리고 5대 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바로 여기 국제업무지구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용산민족공원에 들어오는 링킹파크, 요거는 나중에 얼마나 큰 입지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용산민족공원과 서울역, 그리고 경의선 숲길이 이게 공도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그 녹지 보행추구를 통해서 이태원에 들어오는 바로 그런 관광지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그 강북의 마이스 산업단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11개 GTX 2개 노선을 포함한 11개 노선이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로서 바로 전 세계,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있는 모든 그런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용산의 개발 호재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자, 1.5룸과 2룸으로 각각 만나본다면 시세 궁금하고요. 이태원동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태원의 땅값이 워낙 비싼 거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남 못지않고요. 그리고 워낙 초역세권에 위치이기 때문에 상업지로서, 그리고 주변에 한남 뉴타운과의 인접 효과, 그리고 고급 주거 단지로서 나중에 받게 될 그런 후광 효과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냥 땅 한 평에 좀 비싸더라도 지금은 비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때가 정말 쌌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1.5룸하고 2룸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5억 8천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6억 2천만 원 이렇게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대 형성되어 있고, 임대가 4억에서 4억 2천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8천에서 2억 원. 그러니까 용산에서 다른 지역들 투자하실 때 일반적이게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인접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급 주거 단지에 바로 인접한 빌라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반 시대 상승과 그로 인한 집가 상승을 여러분께서 갔을 수 있겠고, 특히 이태원 내 6호선입니다. 6호선 앞으로 상권화가, 역세권 상권화가 이루어지는 노선입니다. 특히 홍대 합정 상권과 그리고 이태원 상권이 서울의 양대 충입니다. 거기에서 이태원 상권이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그 집가 상승 보실 수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되고 아래에 링킹파크까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집가 상승과 그로 인한 시세 차이 이런 것들만 보셔도 여러분 성공에는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님과 빌라 찾아봤습니다. 서울 안에서 두 번째로는 용산구 이태원동 다녀왔고요.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무료 1:1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직 덜 오른 저평가 지역인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서울 빌라에 소액 투자하는 방법을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지역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러 가볼 텐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좀 집중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집값 상승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점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네요.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3룸의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 볼까요? 자, 가격 보시면 약 3억 6,500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오피스텔 유형 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영등포구, 서울 3도심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저희가 중공업 지역으로 또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특징은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영등포에 먼저 말씀드릴 입지적 호재는 먼저 이곳이 3도심에서 엮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2030 플랜의 3도심으로 지정된 지역이 바로 한양 도성과 또 강남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그리는 것처럼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의 중심권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활권의 수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 지역의 마곡과 또 가산 대림의 이런 수요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안에는요, 이러한 뉴타운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뉴타운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 낡은 이미지에서 계속해서 환골탈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굉장히 낙후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건물들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 대비 집값은 지금 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개발 호재 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34곳의 재개발과 뉴타운 등이 몰려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등포의 이런 그 가격 호재 그리고 상승 등의 개발 호재 등에 힘입어서 이런 공시지가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크로타워스퀘어라는 아파트 초창기 때만 해도 미분양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초 분양가 5억에서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 거기에 왜 투자를 하냐 이런 주변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높은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변모하고 있죠. 2021년 4월 가격이 13억 4,7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15억에 육박할 정도로 더 무서운 가파른 상승세까지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이러한 주거지수의 가치 상승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도심에 어울리는 그런 입지를 또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1, 2인 가구, 세대별 인구 수가 계속해서 그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2인 가구, 현재 결혼 안 하는 그러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의도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런 젊은 층의 일자리가 또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시세 상승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오피스텔 소규모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또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동 한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동 5가 쪽인데요.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해서 이 지역이 현재 영등포 5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영등포 5가 같은 경우는 우측에 이런 올림픽 대로에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또 왼편에는 서부간선도로 지금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교통의 흐름 또 여기에 월드컵 대교의 개통 소식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바뀌는 그러한 구간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지하철 한번 보시면요. 영등포 시장역이 초역세권인 2, 3분 거리에 이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굉장히 그러한 프리미엄적인 혜택을 또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또 여의도에 이러한 그 국제금융지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로 이용하시더라도 2정거장 만에 여의도역에 도착을 하면서도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탁월한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개발 가능성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겠는데요. 경인로의 이런 새롭게 달라진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집가 상승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또 직주 근접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에 포진되어 있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굉장히 근접돼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이런 마곡의 산업단지와 또 공덕 업무지구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이 굉장히 또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앞으로 들어서 이런 GTX와 또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용산과 또 서울역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해지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입니다. 교통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당장 여의도가 코앞인 만큼 그 수요도 보시고 오피스텔 소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영등포구가 낙후된 지역이나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어떻게 될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중공업지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 이러한 공장지대가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지대가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들, 그중에 하나가 이 대선제분 부지가 새롭게 또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선제분 부지 1936년도에 건립이 돼서 현재 2013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하지만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안에는 전시와 공연, 이런 복합 문화 공간, 이런 시민을 위한 문화 시설 등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상업지와 또 업무지가 굉장히 또 잘 어우러져 있는 도시지만 이러한 복합 문화 공간이 또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선 재분 공간에 시민을 위한 편의 공간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화 공간이 재탄생되어서 최근에 이제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러한 또 모습들까지도 볼 수 있겠고 또 그 옆으로는 제2의 세종문화회관까지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남권에 이런 대규모의 공연장이 만나볼 수 없는 모습들, 최초의 이런 2,000여 석에 달하는 대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현재 부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터가 시민을 위한 이러한 주말 농장으로 쓰였었지만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대규모의 공연장에 들어서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 착공을 해서요. 2025년 정도 완공이 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이러한 문화 시설도 들어서지만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업무 시설 등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그 고가 철도 이런 철거 및 공원화가 또 이루어지는 모습들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영등포 로타리 한번 가시면요. 굉장히 막히던 이런 병목 구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또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 철도가 건립이 되었었지만 하지만 이러한 지금 부분들 굉장히 또 교통의 흐름을 약간 막히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영등포 로타리가 고가도로가 철거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철거가 되면서 이런 지상 부분에 서울 광장 공원의 2배에 해당할 정도로의 이러한 잔디공원 등이 또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인로로 쭉 이어져서 영등포를 지나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굉장히 또 이런 시민을 위한 공원 같은 것이 굉장히 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 등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또 환경까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교통의 이러한 대중교통의 요소가 들어섬으로써 그러한 주변 지역으로의 집가 상승분들이 어떻게 또 반영되는지 그러한 부분은 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신안산선 영등포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KTX도 다니고 있죠. 근접 지역으로의 또 지방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노선 중에서 앞으로 또 이런 신안산선의 추가로 인해서 지방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런 유동 인구의 또 증가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또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인로 일대 아까 영등포 로타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개발 호재 공원화를 시작해서 주변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림 방향으로까지 해서 이런 경인로가 새롭게 탈바꿈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는 쪽방촌부터 시작을 해서 집장촌과 많은 부분들 또 대선 제분을 비롯해서 이러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철거가 되면서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업무적인 측면, 또 상업적인 측면, 또 주택의 공급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등이 무수히 많은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뉴타운들은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죠. 뉴타운 등 계속해서 지성이 되고 있고 영등포 5가 주변으로 해서 지금 뉴타운 그리고 영등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 그리고 이런 업무 시설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 향후 부동산의 10년가량을 보신다면은 5년 내에 이러한 개발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한 발 빠르게 이러한 호재를 또 선점하시어서 이러한 지역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또 권해드리겠고요. 이 안에 이제 도로 가로 정비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또한 정비가 되면서 문화에서 이런 공간 등 계속해서 또 발전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는데 물레동의 그런 핫한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식산업센터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인구의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또 상대적으로 이러한 임대가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곡이나 강남권에 비해서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저렴하게 임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플러스적인 요소가 또 될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마지막 남은 이런 집장촌과 쪽방촌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 정비평 재개발을 통해서 환골 탈퇴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주거지와 이러한 업무 시설들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볼 필요도 없이 5년 동안에만 해도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세 차익까지 누리기 위해서도 오피스텔 투자 금액 궁금하거든요. 얼마 정도일까요? 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의 형태와 또 쓰리룸의 형태가 지금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투룸의 금액대가 3억 6,500부터 시작을 해서 쓰리룸의 금액대 4억 4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게끔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예상 금액 3억 3,500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2천에서 3천만 원 금액에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투자할 수 있는 영등포구의 오피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강남권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왔습니다.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볼 건데요. 자,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 3구인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와서 저희 주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교대역 역세권이면 저희가 법조단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지역 서초동 지역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다.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또 서초동, 서초 1동으로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 1동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는데요. 2호선과 또 3호선이 만나는 교대역을 또 끼고 있으면서 또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나고 있죠. 이러한 터미널 역할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지방으로 접근성 굉장히 또 탁월하면서 또 이러한 대중교통의 요소 7호선과 3호선, 또 2호선에 9호선과 4호선까지 주변 지역에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호선 라인의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벨트 최근접지에 위치하고 있겠죠. 바로 이 서초동의 옆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과 강남까지 이어지는 테헤란로의 벤처산업벨트 굉장히 근접 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위쪽으로는 9호선 라인의 의료관광산업벨트가 굉장히 또 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이런 남부터미널로의 R&D 연구산업벨트가 또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이러한 상권과 또 업무지, 이러한 시설 등이 굉장히 또 잘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반 시설 등이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 한번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곳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대역 안쪽으로 해서 이러한 지역들 주변으로 바로 왼편에는 이런 서초 법조타운과 또 서울 성모병원, 또 신세계 백화점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이러한 앞으로의 개발지가 굉장히 주변에 잘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요. 롯데 칠성 부지와 또 강남역의 상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학군 시설 등이 주변에도 잘 포진이 되어져 있죠.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또 앞으로의 이러한 주변 지역의 아파트, 이런 진흥 아파트라든지 주변 지역의 아파트도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 개발 호재까지도 또 힘입어서 새롭게 탈바꿈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개발 호재가 정말 넘쳐나는 지역이 서초구가 되겠는데 좋은 지역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발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4차 산업의 혁명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서초동의 정보사 부지가 또 새롭게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안양으로 현재 이전을 간 상태되겠는데요. 그러한 부지를 MDN 그룹이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2023년을 목표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 등이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바로 IT와 또 바이오, 금융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4차 산업과 기반이 관련된 그런 업무 시설 등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현대차 GBC의 신사옥보다 넓은 부지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곳에서 종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까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강남과 서초역 일대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58만여 부지에 또 종상향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용적률이 1000% 정도 상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들, 토지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같은 땅에라도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토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러한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강남
강남역에 비해 상당히 좀 그런 업무 시설 등이 적은 편이었지만 이러한 초고층의 빌딩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서게 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개발 호재, 코오롱 부지와 롯데 칠성 부지가 또 들어서게 된다. 삼성타운 옆으로 롯데 칠성 부지가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용적률 상향으로 해서 이런 플러스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다. 누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요, 이러한 양재 R&CD 특구가 또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 또한 4차 산업 관련된 AI 산업이 또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가치 상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는 가운데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3권역과 2권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계속해서 포진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런 업무 시설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죠. 현대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LG전자연구소, 삼성전자연구소, 또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2023년을 목표로 이곳에 대학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또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는 또 호재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는 호재가 또 양재 R&CD 특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시면은 한담IC에서부터 이러한 그 양재IC까지 굉장히 막히는 구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 7km 구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상에 이러한 고속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컬웨이와 스피드웨이가 구성이 되어서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과 또 지방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주변 지역으로 지금 강남과 서초가 단절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고속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단절돼 있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부에는요. 이러한 고속도로가 철거가 되면서 이러한 업무 시설과 또 공원, 또 주거주택 이러한 부분들이 플러스적인 요소로 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런 업무 시설 등이 생김으로써 주변 지역으로의 집가 상승의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주변 지역으로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고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유휴 부지가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등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한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셔서 주변에 임장을 좀 통해서 이곳의 개발지가 어떻게 또 변모해 나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초 그랑자이가 이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서초동 주변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저희 팀장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유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요즘 빌라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교대역 역세권의 빌라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강남권만 보더라도요. 강남의 투룸의 금액대가 지금 6억에서 7억을 호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접근하기 힘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까지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의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될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5억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금액에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 될 수가 있겠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무료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팀장님과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매주 일요일입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하고 소액 투자의 방법까지 1:1로 자세하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도 다양한 궁금증들 바로바로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